지난 3월 말경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여기 센터가 문을 닫은 지 벌써 5, 6개월이 지났는데 언제 또 다시 만날지 몰라서 또 이렇게 바깥에 계신 분들의 도움으로 이런 유튜브 사례를 또 많이 보게 돼서 여러분을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돼서 일단은 참 반갑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얼굴을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다시 돌려보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수업 시간에 아주 여러분들의 진지한 모습, 그리고 또 글씨가 잘 됐을 때 여러분들의 미소짓는 모습, 또 잘 안 됐을 때 아주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고,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이렇게 열심히들 해서 우리가 작년 바로 1년 전에는 이렇게 먹이랑 붓이랑 이러한 걸로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전시회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도록도 만들고 했는데 이게 벌써 언제적 일인지 우리가 금년에 다시 2회 전시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하고 지나갔지만 내년 모든 것이 다 좋아질 때는 다시 여러분들하고 시작하고 또 좋은 작품 전시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1년 내지 1년 반 동안 공부한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복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뭐 기초를 갖다가 얘기한다는 것도 조금은 좀 지나친 이야기 같고, 여러분들은 뭐 이미 그것은 다 끝났으니까. 하지만 복습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한 거니까 같이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서예는 무엇이며 또 서예에 또 입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왜냐하면은 또 이것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 서예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예술이 있어요. 음악은 소리라든지 악기를 통해서 하는 예술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문학 같은 거는 이제 그 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서예라는 것은 문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서예예요. 만약에 어떤 작품 속에 글씨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서예라기보다는 또 다른 의미 속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서예 속에는 지금 우리가 딱 글씨만 쓰는 것이 서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각도 있고 전각, 도장 사기는 것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우리가 서예의 일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문인화도 있고 사군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서예가 있는데요. 서예는 흰색과 검은색 그 먹을 같은 그 하얀 종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그 흙과 백의 예술 같은데요. 사실은 딱 굉장히 단조롭죠, 흙과 백. 그렇지만은 그 속에 그 작가의 그 중후함이라든지 그 깊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색을 갖다가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 필력이라든지 또 굵기, 가늘기, 꺾기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가능하면은 그 옛 서면들의 글씨라든지 또 요즘 작가들의 글씨 그런 것을 좀 많이 보고, 그러면은 그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얼마나 이만한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 같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서예에는 그 문방사오, 사보 또는 문방사우라고 하죠. 글씨를 쓰는 4가지의 호흡의 또는 친구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붓이에요. 붓이고, 그리고 이제 먹과 종이, 그리고 벼루가 있는데 이제 붓은 그 글씨, 이게 전부 다 동물 털로 만들어졌거든요. 동물 털로 만들어졌는데 붓의 굵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강호, 겸호, 유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 길이에 따라서 이제 단봉이다, 중봉이다, 장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가는 붓부터 또 이게 중봉, 또 이제 큰 거 장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쓰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는 글씨를 쓴다. 가는 글씨를 쓸 때는 손 잡는 것부터 붓에 잡는 법이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구법이라고 해서 가는 글씨를 쓸 때는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들고 잡아갖고 꼭 펜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가는 글씨, 이것도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가는 붓으로 쓴 건데요. 이러한 것을 쓸 때는 이제 가는 붓으로 쓰시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중형의 저희 사이즈 그런 글씨를 쓸 때는 중간붓, 그리고 이제 큰 붓에서 큰 글씨를 쓸 수가 있고요. 그 종이가 이제 이것이 우리가 보통 글씨를 많이 쓰는 화성지라는 건데요. 이 화성지가 사이즈, 이거는 지금 6절 한 거예요. 그 전체 크기는 우리가 이제 작품을 만들 때는 내 작품의 사이즈가 얼마다. 그럼 이제 가로가 57cm고 세로가 133cm인데, 이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6줄로 잘라서 그 우리가 전체를 다 썼다 하는 거고, 네, 반절로 자르는데 반절을 세로로 자를 수도 있고 가로로 자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이 작품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먹이 있는데 그 먹을 요즘은 이렇게 그냥 너무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이게 갈아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유자적하던 옛 시절에는 먹을 이렇게 갈면서 많은 생각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꼭 그렇게 나도 먹을 쓰고 싶다 그러시면은 먹물을 거기다 타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갈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다음에 벼루가 있죠. 벼루는 이제 돌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이, 먹, 벼루, 붓. 네, 이것을 네 가지로 이제 문방사보라고 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이 붓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붓을 잡는 법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느다란 붓을 잡는 단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손가락을 두 개를 중지와 인지를 써서 이렇게 잡는, 그래서 이 손가락 두 개를 썼다 그래서 저기 쌍구법이라고 해요. 손가락 두 개라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하는 경우에 웬만큼 큰 글씨를 쓸 때 이렇게 큰 붓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쌍구법을 쓰는데요. 아주 큰 글씨 아니면 또 퍼포먼스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자루에다가 이렇게 만든 그런 큰 붓이 있죠. 그런 걸 썼을 때는 오지법 또는 회한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걸 꽉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쓰는 거죠. 손가락으로 쓰는 게 아니라 팔의 힘으로 쓰는 그런 게 있고요. 붓을 이제 잡았을 때에 팔을 쓰는 완법이라고 해요. 팔을 쓰는 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찬 것을 쓸 때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설명한 거 다 아시는 거겠지만은 이 왼손을 여기다가 이렇게 평면으로 대시고 여기 팔목을 그 위에다 이렇게 얹으시는 거예요. 얹어서 이렇게 이제 글씨를 쓰실 때 여기 아주 가는 글씨 쓰시는 거죠. 네, 가는 글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실 때는 이게 이 방법을 갖다가 이제 침환법이라고 하는데요. 침이라는 게 이제 목침, 침낭 이런 뜻이 베개라는 뜻이에요. 왼손이 가서 여기 베개처럼 이렇게 때렸다. 그래서 침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환법이라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글씨를 쓰실 때는 여기 팔꿈치를 책상에다 대고 이렇게 대시고 이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제환법, 제환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환법을 하실 때는 요게 이제 더 큰 글씨를 갈 때는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은 팔을 드시고 쓰시는 현안법을 이렇게 쓰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팔을 드시고 이제 현안법이 되죠. 네, 현안법. 자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 팔을 갖다 이렇게 드시고 쓰시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세를 이렇게 반듯하게 자기 종이를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서 그냥 이렇게 써서는 안 되고 이렇게 위치에서 그리고 고개를 약간 밑으로 숙이고 발은 이렇게 편안하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붓을 이렇게 잡으시고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가라앉히시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서예를 하시는데 어떤 특별한 법 같은 것은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자세로 그리고 이 붓에다가 또 먹물로 나의 정성과 혼을 다 담아서 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요. 모든 운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다
다 기본 기초 연습이라는 것이 있죠. 네, 운동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치를 한다든지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은 또 그래서 또 노래를 갖다가 하신다든지 항상 기본 기초 연습이 있는데 서예에서도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글씨를 나중에 잘 쓰시게 되더라도 흉상 붓의 우리가 필력이라 그러죠. 필력을 갖다가 이렇게 더 잘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 기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기초 연습이 간단해요. 줄긋기와 이제 뭐 동그라미라든지 이제 획 연습을 갖다가 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가 참 좋아요. 요즘은 우리가 유 선생님한테 배웠다 그러죠. 유튜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치에 가셔서 서예 그리고 한글로 서예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셀폰에다가 그렇게 하시면은 서예 종류가 거기에 뭐 많은 유튜브가 뭐 수도 없이 많이 써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거 보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뭐 서예 기초 뭐 조금만 하고도 잘 쓰는 법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능하면 많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시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은 너무 지나치다, 또 내 것만 고집한다, 뭐 그런 분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히 아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서예 기초뿐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현대 서예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현대 서예를 보다 치시면은 또 현대서 요즘도 유명한 현대서의 서예가들의 그런 작품도 보여지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데,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기초 연습 같은 것이 이제 있어요. 그 기초 연습이 줄긋기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붓을 이렇게 잡으셔서 이제 저기 쌍구법으로 잡으셨죠? 네, 요 정도 잡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현안법, 이제 그래서 팔을 이렇게 드시고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비라 거꾸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쭉 가서 한번 붓을 이렇게 멈추시고 다시 섰다가 또 한번 붓을 멈추시고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회봉을 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을 삼절법이라고 그래요. 네, 삼절법이라고. 네, 그래서 이것을 왜 하느냐? 붓이 이게 중봉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쭉 가다가 여기서 한 번씩 이렇게 붓이 힘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세워서 다시 또 이렇게 가서 또 세워져서 또 이렇게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이렇게 해서 붓이 다 끝났을 때 이렇게 똑바로 서 있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갖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나서 그냥 했다가 붓이 이렇게 휘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가야 되니까 벼르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려긋기를 이제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데요. 위로 여기 거꾸로 들어가서 네, 밑으로 다시 쭉 내려오다가 또 한 번 서서 붓을 꺾어 주시고 또 한 번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네. 쭉 하셔서 이 방법을 이렇게 꺾는 방법을 삼절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글에서 이응을 쓰실 때, 이응을 쓰실 때, 한자에는 이응이 없지만 한글에는 이응이죠. 네, 근데 그걸 쓰실 때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이 삼절법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하나하나 각을 갖다가 이렇게 각을 내셔서 이거를 쓰실 때에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기초 연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 붓을 한번 세우고 또 이렇게 해서 한 번 또 세우고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다시 한 번 또 세우고 이렇게 해서 붓을 갖다가 바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자꾸 하시다가 보면은 나중에 웬만큼 세우시면서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응을 이렇게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거 네,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 세웠다가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갔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 전에 이걸 기초 운동이다 생각을 하시고 기초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붓을 갖고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팔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팔의 힘, 완력이라든지 필력을 갖다 키우시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붓이 이렇게 이제 글씨 쓰기가 됐다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네. 이제 이런 기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쓰고자 하는 글로 연습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서예가 참 좋은 점은
아무 글귀나 아무 문구를 갖다 거기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니면 또 시 또는 뭐 불경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쓸 때 자기도 좋고 또 항상 그것을 집에다 붙여놨을 때 읽어서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 그 다른 사람한테도 힘이 되는 그러한 자기의 혼과 영을 담은 그러한 이제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좋은 글귀를 선택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무엇을 읽을 때 그냥 무심히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을 꼭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그것을 글을 이렇게 서예를 써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이 초성, 중성, 종성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된다 하는 걸 갖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시범으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엄마야 할 때 미음과 마 할 때 미음이 모양이 좀 다르죠? 네,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도 누나야 할 때 니은과 그 나로 할 때 니은이 모양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히시면서 홀수에 따라서 위로 갈 때, 아래로 갈 때, 또 옆으로 갈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조금씩 익히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강변살자 할 때도, 네. 이 기억도 이렇게 아가 올 때는 이런 식으로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갔다가 쭉 뽑아서 네, 이응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읍, 네. 네, 이제 강변살자 할 때도 기억도 우리가 다른 기억 같으면 기억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몇 가지로 변형이 된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리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문을 보시고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아주 좋겠어요. 네.